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손흥민의 스포츠 탈장 부상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위너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소속팀 토트넘의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영국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운동선수처럼 복근이 잘 발달할 경우 탈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운동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복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무리한 동작이 반복되면 복벽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포츠 탈장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안화골절 등 큰 부상 이후 월드컵으로 인해 쉬지 못했고 소속팀에서도 무리한 포지셔닝으로 인한 체력 부담으로 근육에 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첼시의 심장 램파드, 잉글랜드의 축구 전설 앨런 시어러, AC밀란의 주축이었던 카카 등도 스포츠 탈장으로 시즌을 망치고 무척이나 힘들어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6월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였던 16일 페루와의 경기 땐 벤치를 지켰다가 엘살바도르전에는 후반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스포츠 탈장 증세에 시달리다 소속팀의 시즌 최종전 뒤 수술을 받은 여파 때문이었는데요. 경기 이후 취재진을 만난 손흥민은 수술 부위 상태를 묻는 말에 비밀입니다 라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이어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겁이 많이 나는 것 같다며 오래 아팠다. 8개월을 참고 뛰었다. 이렇게 할 때 너무 아팠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직 좀 많이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는 몇 주 동안 자유의 몸이라며 잘 쉬면서 회복하면 다음 시즌엔 분명히 100%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탈장 부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가 9개월 동안 통증을 안고 뛴 손흥민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지난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전 시즌보다 13골을 덜 넣었다. 토트넘은 8위로 시즌을 마치며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면서도 손흥민은 안면 골절로 인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뛰었다. 손흥민은 시즌 내내 스포츠 헤르니아 문제를 안고 뛰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SB네이션에서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밀러는 손흥민이 부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울고 싶어진다. 이탈리아로 날아가 콘테의 면전에서 고함을 지르고 싶다며 손흥민이 9개월 동안 통증이 있었다는 것은 시즌 전반기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울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위너가 손흥민 부상 관련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니와는 분데스리그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그는 훌륭한 축구 선수이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다. 언젠가 도핑 테스트를 함께 받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좋은 사람이란 걸 느꼈다. 그 이후부터 종종 연락하면서 지낸다. 나는 지난번 유로 대회를 앞두고 안화골절 부상을 겪고 힘들었는데 이후에 소니도 같은 부상으로 힘들어했었다.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있던 터라 연락을 했었다. 이번에도 무리해서 그런지 스포츠 탈장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프로 선수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부상 없이 멋진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시즌 더욱 비상하는 소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승은 우리 맨시티가 할 것이다 라며 웃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앨런 시어러는 올 시즌 맨시티 리뷰 토론 중 다음 이적 시장에서 필요한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러는 먼저 주앙 칸셀루가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적 시장 전문가 로마노 기자의 보도를 예를 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9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맨시티는 이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 임대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칸셀루를 곧바로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러는 올 시즌 맨시티는 양쪽 윙백이 부재한 상황에서 멋진 전술 변화를 보여줬다. 오른쪽의 카일 워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의 피지컬,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왼쪽은 부재하여 나단 아케가 책임지는 양상이었다.
다른 팀들과 달리 양측 윙백이 쭉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하지 않고 수비에만 치중하며 한 명만 인버티드 윙백으로 중원을 강화해주는 모습으로 수비를 신경 쓰는 펩 감독이었다. 이에 수비력이 뛰어난 양측 윙백이 가장 첫 번째로 영입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중앙 수비수를 영입하여 이전과 같이 아케를 돌리거나 존 스톤스로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다. 중앙 수비수로 연결되는 선수는 라이프치히의 중앙 수비수 요슈코 그바르디올이다. 21세의 신성으로 특히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맹활약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뜬 스타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 그바르디올은 차세대 세계 축구를 지배할 간판 수비수로 지목됐다. 그의 몸값은 1억 유로, 약 1,421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격은 양윙들이 크게 벌리면서 공격을 주도하니 더욱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었다. 여기에 중앙의 혼란의 가세로 인해 더욱 탄탄하고 결정력이 올라간 모습이었다. 맨시티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떠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귄도안, 마레즈, 실바 등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 맨시티는 공격력과 팀에 헌신할 수 있고 골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베터랑 공격수와 미드필더 등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귄도안을 대체할 중앙 미드필더 전천후 유형의 선수가 필요할 것이고 마레즈, 실바를 대체할 오른쪽 윙 포워드가 필요하다. 케빈 데브라위너와 호흡하며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직선적이고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할 것이다. 골 결정력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필포든 역시 오른쪽을 감당할 수 있으나 귄도안의 자리에서 뛸 가능성도 있다. 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국내 축구 전문가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에 대한 이적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기자들이 축구 선수들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할 때 그들의 출처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기자들도 틀린 때가 있기 때문에 최종 오피셜이 날 때까지는 참고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소신 발언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에 무리뉴, 콘테가 올 때에도 어떻게 세계적인 명장이 토트넘에 오냐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 링크가 났었고 결국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크가 났어도 이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정말 최종 오피셜이 진짜이며 그 이전의 링크들은 가십거리로 생각하면서 참고용으로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선수도 많은 링크가 나고 있는데요. 곧 오피셜로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해야 하는데 빨리 좋은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